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무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 이야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 당했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겠는데, 어쩌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인도는 왜 저러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군사TV를 통해서 해드렸듯이 아준 전차 그렇죠, 또 테자스 전투기 그렇죠, 이 국산화 사업에서 엄청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건 국산화도 아닌 겁니다 지금. 자, 천하 호갱 인증입니다. 인도 비크라마디티아 항공모함입니다. 인도가 항공모함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이 완전히 천하 호갱 노릇을 하고 만든 항공모함입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인도가 한때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 비크란트라고 하는 항공모함 가지고 있었고, 비라트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영국산 중고 항공모함을 도입을 한 겁니다. 비크란트는 1943년생이에요. 그리고 비라트는 2차 대전 끝나고 46년생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운영할 때는 비크란트는 허큘리즈라고 했고, 비라트는 허미스라고 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 활약했던 그 항공모함 허미스입니다. 자, 이 비크란트 같은 경우는 이걸 도입해가지고 2차 인파 전쟁, 그러니까 그때는 방글라데시가 독립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동파키스탄이라고 했죠. 이 비크란트가 동파키스탄을 완전히 그냥 작살을 내버린 그 주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항공모함에 아주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1995년도예요. 그런데 비크란트가 43년생이니까 5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제 퇴학해야 되는데, 이래서 그럼 항공모함 어떻게 할까? 국산 항공모함, 이제 이때 인도가 국산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산 항공모함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자체 건조 항공모함을 도입하려던 인도입니다. 국산 항모는 30년째 로딩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인터넷 잘 안 돼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 보십시오. 요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파이 끊어져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이글이글 솟아오르죠. 지금 인도가 30년째 항공모함이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로딩 중에 있다. 스마트폰 연결이, 와이파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로딩 중에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인도의 국산 항공모함은 1989년도에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형 항공모함 건설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10년 동안 그 성능, 그러니까 ROC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요구 성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몇 톤으로 할 거냐, 그리고 함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착륙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걸 하는데, 10년 동안 갑론을박해서 1999년도에 요구 성능을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건조 착수한 것도 아니고 2005년도에 건조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이제 이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지금 딜이 오고 가는데, 그 사건이 지금 정말 천하호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이 CG 이 나오는 게 지금 인도 신형 항공모함인데, 지금 진수식은 됐는데 이거하고 조금은 달라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형 항공모함 도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던 인도에게 다가온 러시아의 마수입니다. 이게 이제 1997년도인데요. 자, 러시아 정부님이 인도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고객님, 요즘 노후 항모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제가 고객님께 맞춤형 솔루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인도가 뭔데요? 우리 신형 항모 외국에서 사올 생각이 없는데요? 직접 만들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러시아가 아유, 그럼요 고객님.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신형 함재 전투기 미그 29 SMT 그 해상형을 개발했는데, 이 전투기 구매하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항공모함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인도가 아니 양반은 어디서 지금 약을 팔어? 항모 한 척이 얼만데 그걸 공짜로 준다니 말이 돼? 이제 이러니까 러시아가 아유, 다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 저희 키예프급 택 항공모함 아직 쌩쌩한데요. 그거 개조비 조금만 주시면 개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미그 29가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도 가지고 있는 그 전투기 미그 29, 그거 해상형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해상형을 전투기를 사주면
자, 항공모함 만들면 어차피 전투기 있어야 되고, 지금 인도로서는 해리어 전투기를 썼는데, 그 해리어 전투기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지금 이제 미국이 F-35로 가니까, 해리어 전투기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 부품 공급도 힘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미그-29 이거, 어차피 사야 되는 전투기 이걸 사주면, 덤으로 끼워서 항공모함을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항공모함? 그러니까, 키예프급이 있는데, 그거 마지막 항공모함, 나머지는 다 고철로 팔았는데 마지막 바쿠라고 했어요. 그거 이제 사라. 이제 이거예요. 공짜로 줄게.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개조비 조금만 주시면 고객님께서 쓰시는데 문제 없도록 개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개조비 그것마저도 우리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조비는 고객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거 개조 딱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바쿠입니다. 공짜 항모 판촉한 러시아의 속내가 바로 이 바쿠를 처리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저 화객남한테 이거 떠넘기면 완전 개꿀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쿠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이 했지 않습니까? 1991년도까지는 소련이 했죠. 그 소련이 이 키예프급이라고 하는 중순양 항공모함, 뭐 항공순양함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제가 실제로 키예프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순양함, 아주 덩치가 큰 군함 한 켠에 좀 뭐 헬기장 같은 그런 갑판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완전히 정규 항공모함으로 개조시켜 주겠다. 자, 순양함이기 때문에 함수 부분에 미사일, 뭐 함포 이런 거 잔뜩 있습니다. 이거 싹 제거하고 이걸 이제 각도를 더 높여서 스키점프대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항공모함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에드미럴 고르시코프라는 밴드, 이게 이제 키예프급 중순양 항공순양함 바쿠로 1978년에 기공해서 1987년에 취역했으나 소련 붕괴 여파로 1993년에 운용 중단됐습니다. 무르만스크 해군기지 정박 중에 발생한 보일러 폭발 사고로 대파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되던 항공모함이었어요. 자, 87년에 취역했습니다. 87년에 취역했고, 그런데 87년에 취역하고 4년 후에 91년도에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완전히 3배죠. 그런데 이제 91년도에 또 그 여기에 이제 야크에서 나온 야크 141이라고 하는 수직 착륙, 이착륙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직 이착륙 훈련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또 추락해 가지고 대파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경제력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르만스크 북해죠. 북극해.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놨는데, 그게 또 보일러, 즉 엔진이 연료계통이 폭발해가지고 대파되고, 그런데 이제 1993년도 러시아는 완전히 돈이 없어서 온 세상에 그냥 모라토리움, 경제적 모라토리움 다 선언할 때 아니었습니까? 이때 무슨 이걸 수리할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걸 이제 인도에게 돈을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바쿠였어요. 바쿠는 현재는 그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도시인데,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거 전부 다 과거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에 있던 큰 도시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이 키예프급이었어요. 키예프도 마찬가지고 민스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지금은 소련 외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래서 이 항공순양함 4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키예프, 두 번째가 이제 민스크, 세 번째가 노보로시스크, 네 번째가 바로 이 바쿠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키예프는 중국이 사가가지고 지금 텐진에 대놓고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봤어요. 돈 뭐 입장료 주면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텐진에. 그리고 2번함과 3번함인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는 우리나라 고철업자가 샀어요. 그래서 노보로시스크는 우리나라에서 해체를 했고, 그 환경업자들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민스크는 우리가 해체를 못하고 다시 중국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홍콩 옆에 있는 선전, 그 선전에 또 갖다 놓고 또 해상공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약간 건조된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해체가 돼버렸는데, 이 바쿠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드미럴 고르시코프, 이제 바쿠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도시니까 이걸 이제 러시아 이름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에드미럴 고르시코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기들이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무르만스크 해군기지에 방치한 겁니다. 이거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렇게 좀 돈 받고 팔면 대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가 넘어간 겁니다. 이거 개조해 주겠다. 개조비 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노림수에 넘어간 인도가 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었어요. 2004년도에. 그래가지고 미그 29를 샀습니다. 그래서 미그 29가 들어왔어요. 왜냐? 전투기가 먼저 들어와야 지상에서 훈련장 만들어 놓고 2차칸 훈련하고 이제 지상 2차칸 훈련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분으로 미그 29 SMT 16대, 2차분으로 14대 해가지고 30대를 도입을 했어요. 자, 전투기 샀으니까 이제 항모 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단 개조비는 주셔야죠. 저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청구서입니다. 자, 저도 참 호갱 중에 하나인데, 휴대폰 우리 이거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휴대폰을 막 공짜로 샀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비싸게 주고 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길거리에 있는 휴대폰 집에 이렇게 가면 그 휴대폰 파는 분이 그러죠. 고객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왜 뭐 이 집에만 오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여러 군데 둘러보고 온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스타일이 좀 그러지 않아서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그 집에 사거든요. 근데 일단 휴대폰 파는 분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거보다 우리가 싸게 맞춰서 드릴게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2000년도에 러시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8.23억 달러에 미그 29 16대를 사라. 이제 이게 1차분입니다. 나중에 14대 더 사요. 그리고 이거 개조비로 7.34억 달러, 7억 3,400만 달러 내라. 그러면은 이거를 앞에 있는 미사일 다 제거해주고 또 함수 늘려가지고 스키점프 이착륙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가판도 왕창 늘려가지고 이거 한 30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 8천억 원에 항공모함 진짜 자기들 4년밖에 안 쓴 거 항공모함 한 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오케이 하고 그냥 도장을 이제 합의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아무리 견적을 뽑아봐도 그 7억 3,400만 달러는 안 되겠으니까 고객님,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 사기로 하면은 알고 보니까 원래는 공짜폰이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요금제를 갖다 10만 원짜리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하고 뭐가 들어가고 또 몇 개월 동안 이 요금제를 유지해야 되고 온갖 것도 머리 아픈 조항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001년도 그 다음에 아니 원래 7억 3,400만 달러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견적을 뽑아봐도 고객님 그게 안 되겠고요. 20억 달러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이 장난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중단해 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2004년도에 비행기가 들어왔죠. 미그 29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종 합의를 한 것이 2004년도에 원래는 7억 3,400만 달러 하기로 했는데 느려가지고 그래 알았다. 9억 7,400만 달러에 하기로. 그러니까 2억 한 4천만 달러 늘려준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냐면은 자, 인도가 또 이제 핵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핵 잠수함이 필요한데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또 따로 해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아쿨라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니들 빌려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니들이 다 완성시켜주고 만들다가 만 거 있었는데 니들이 다 완성비 내주고 완성시켜주면 니들이 10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이거 완성하려면 20억 달러 들어. 그리고 10년 동안 운용하는 경비에 10억 달러 내. 그러면 30억 달러 주면 이 아쿨라급 이 엄청나게 좋은 이 핵잠수함 니들한테 운영할 수 있게 해줄게. 10년 리스 비용으로 인도가 30억 달러, 3조 6천억 원을 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아쿨라급 즉 이제 인도 이름으로 네파라는 이름을 나중에 갖다 붙였는데 그 네파의 완성비 만들다가 말았으니까 그거 완성을 해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들다가 소련 시절에 만들다가 만 거 있었는데 그걸 인도 돈으로 다 완성시켜버리고 20억 달러 2조 원이나 들여서 완성시켜버리고 인도한테 10년 동안 주고 나중에 받으면 자기네들이 30년 더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대박이죠. 인도가 왜 이런 딜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로 하고 그 대신 그래 이거 해주니까 그러면 개조비는 원래 20억 달러 드는데 9억 7,400만 달러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2004년도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그 29 비행기도 왔겠다. 뭐 그래 하자 해가지고 또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고객님. 12억 달러 추가로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해가지고 12억 달러 추가를 요구합니다. 인도가 막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미 지금 돈을 갖다가 9억 7,400만 달러나 줘놨는데 여기서 이제 스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자기네들 한 명까지 다 붙여놓고 선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됐다 하면은 정권이 문제가 생기죠. 돈을 갖다가 1조 원 이상을 갖다가 지금 날려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간 돈 1조 원 때문에 앞으로 1조 4천억 원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12억 달러 추가 요구 또 합의를 했어요. 2008년도에.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달입니다. 총액 이제 더 이상 요구 안 할 테니까 총액 29억 달러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러고 있다가 다시 연말에 29억 달러 그것도 안 되겠어요. 1억 9천만 달러 더 주세요 해가지고 30억 9천만 달러를 줄라 이겁니다. 30억 9천만 달러. 그래서 협상 중단됐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안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인도가 정말로 이제 배째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휴대폰 그냥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인도가 보니까 이 호객이 천하 호갱이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액 23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원 정도의 합의를 봐줍니다. 그렇게 해서 개조비를 받고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8천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원 정도 하려고 했던 게 계속 불어나가지고 2조 한 6천억 원에 만들어졌어요. 개조를 해줬어요. 이런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고객님? 제가 공짜폰 가격 맞춰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경험이 없는 조선소가 무리한 개조를 했어요. 이 조선소는 잠수함을 전문으로 만들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자, before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미사일 잔뜩 있고 뭐 함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헬기가 이제 야크 141이 없어졌으니까 이 헬기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착함하는 그런 항공 순양함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옆에 앵글드 데크 훨씬 느리고 해가지고 전투기가 이착함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 갑판 부분은 훨씬 느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도 느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함교가 그냥 갑판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함교가 가쪽에 있었어요. 물론 뭐 그 갑판 이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갑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 갑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완전히 차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갑판이 됐죠. 그리고 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또 이런 구조물 같은 거 세워가지고 무게를 또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러시아가 여기다가 완전히 테스트 베드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왜 계속 돈이 올라갔느냐? 자기들이 새로 개발하는 신무기들이 또 신전자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야 이것도 한번 붙여봐. 완전히 테스트 베드로 쓴 거 이것도 한번 붙여봐. 이거 빼고 또 이것도 붙여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불어나는데 그걸 인도 돈으로 다 처리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비크람 마디티아 첫 해상 시운전에 나섰는데 이게 이제 2012년도예요. 딱 첫 시운전 딱 나갔는데 엔진이 8개 있는데 그중 7개가 나가버린 겁니다. 엔진 8개인데 7개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전기 보일러식이라서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도 7개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갑판을 너무 느려가지고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겁니다. 또 이제 고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인도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인도 해군에 인도된 이 비크람 아디티아 2014년 1월 달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운전할 때 밸런스 안 맞으니까 그거 또 고치고 엔진 고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돼서 인도 해군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45,500톤. 그러니까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뭐 정도 되는 크기죠. 길이는 283m, 꽤 깁니다. 너비도 59.8m, 꽤 넓습니다.
추진기관은 전기 보일러고 또 디젤입니다. 최대 속도는 30노트.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AK-630 CIWS 기관포가 4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꽂을 수 있는 수직 발사관 8개가 있습니다. 함재기는 미그 29 K SMT 버전이죠. 그거 이제 함재기 버전이죠. 그거 등 해서 헬기까지 해서 총 36대의 비행기를 여기다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그럭저럭 인도 해군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한 항공모함 인도의 정신 승리입니다. 왜냐? 야, 이 동네에서 이 인도양에서 이런 항모 가진 나라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1989년도에 시작한 그 국산 항공모함 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국산 항공모함 참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인도는 테자스 전투기 그렇죠, 아준 전차 그렇죠, 또 뭐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네파 그 러시아로부터 빌렸던 그 네파 잠수함도 우여곡절, 또 이 항공모함도 우여곡절, 또 지금 만들고 있는 국산 항공모함도 우여곡절, 또 지금 만들고 있는 국산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더 우여곡절.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도의 무기입니다. 아무튼 이 동네에서 이런 항모 가진 나라 있어? 라고 하지만 고객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완전히 눈탱이 맞은 천하호갱 인도 해군의 비크라마디티아 항공모함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